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엠픽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냥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채용의 변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스타트업이나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저는 인사를 좀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이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20세기부터 지금까지 왜 이런 변화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통시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관점인데 음, 현재 조직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3.0 시대에서 저는 4.0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1.0 시대는 100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이네요. 산업혁명 이후로 따지면 21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이어져 왔습니다. 그때를 우직한 충성심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봤는데 그 100년 혹은 200년 동안 산업 환경은 매우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새로운 산업 자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고용 환경도 안정적이었죠. 산업에 그러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공급되는 사람이 오히려 부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저희 아버지 세대는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학교를 졸업하고 첫 회사를 들어가면 고용이 100% 보장됐었어요. 너 특별히 사고 안 치면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 맞이할 수 있어. 이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뭐 취업을 했다, 내가 어디 이직을 하겠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거를 걱정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패러다임은 연공이고 서열이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시스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그때는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산업의 경쟁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안정적이었고 시장의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승진해야 되고 먼저 높은 연봉 받아야 되고 그게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안정적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피라미드 구조로 가장 안정적인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패러다임이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시대에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직 이꼴 배신이었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회사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 왜 딴 데 가려고 그래? 그것도 심지어 우리 경쟁사로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어떤 변화에 대한 그 감지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97년을 딱 맞이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IMF가 빵 터집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 다음날도 갑자기 안 나가세요. 아침에 막 신문을 막 보시고 막 괜히 엄마 눈치 보면서 막 아침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스타트업에 계속해서 합류를 하고 있고 멀쩡한 대기업을 때려치고 스타트업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 세대들인 거죠. 아, 조직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90년, 80년, 90년을 넘으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장했던 물질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한 명, 두 명 낳은 이 아이들은 내 가치가 우선이고 내 성장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커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를 1.0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은 그렇게 키웠어요. 네가 가장 소중해. 남들 앞에서 기죽지 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 친구들이 소위 지금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MZ 세대들인 거죠. 어쨌든 IMF가 터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직 구성원에 기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2.0 시대가 2010년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는 이제 무한투쟁이죠. 구성원들도 저성장,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계는 저성장이라는 사상 초유의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저성장 경쟁 환경. 이때 가장 돈 많이 벌었던 회사들이 소위 구조조정 컨설팅하는 회사들이었거든요. 업무 프로세스 변화시키고 시스템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그런 것들 도입해주는 회사들이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고용 불안의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네이버로 대표되는 온라인 환경이었죠. 성과를 지향하는 성과주의 시스템. 그 이때부터 승진이 역전된다, 후배가 나보다 뭐 먼저 승진해서 내 팀장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언론에서 막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떠들던 그 시대였습니다. 3.0 시대가 2010년부터라고 저는 봤는데 201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게 2007년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이폰이 KT에서 처음 서비스한 게 2008년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선으로 연결돼서 온 세계를 만날 수 있었던 온라인 시대에서 이제는 그 선조차 없어지는 모바일 시대로 바뀌게 된 시점인 거죠. 그 손바닥만한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 생태계를 어마어마하게 바꿔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가 시작된 게 바로 3.0 시대입니다. 이제 게임 체인저의 시대죠. 이제는 산업 영역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경쟁 환경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이때부터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스타트 업계는 모바일을 빼놓고는 얘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은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기반 자체가 엄청나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 시대는 곧 아마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23년 정도부터. 이 시대를 또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뭐가 될까? 그냥 지금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패러다임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들과 현재 작년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들이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제가 이걸 2017년부터 계속 리스팅을 해보고 있거든요. 2010년에 보시면 이때가 이제 모바일 그 플랫폼 생태계가 막 시작했던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들은 대부분 제조 기반의 회사였습니다. 페트로체는 전부 석유화학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GE,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시 이동통신 회사들 이런 회사 유일하게 사실은 그나마 ICT 기반의 회사다라고 하면 플랫폼 회사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였는데요. 불과 10년 지난 다음에 1위부터 시총 10위까지 딱 내려보면 제조회사들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람코는 그냥 사우디 국영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이 이제 구글 지주사를 알파벳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 텐센트 뭐 이런 회사들이 쭉 있고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는 제조사인가요? 소프트웨어 회사인가요? 이거 자체 정의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인가요? 머스크가 들으면 되게 싫어할 겁니다. 머스크는 맨날 그래요. 지금도. 우리는 그 지구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로 나가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지구 안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버크셔 하나 있고 대부분 이제 플랫폼 회사들, 온라인 모바일의 플랫폼 회사들이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버티고 있죠. 제가 2017년부터 이 리스팅을 해봤는데 MS는 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 3, 4년 뒤에 이 리스팅을 보면 또 여기에 지금 있는 회사들의 많은 회사를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땐 또 다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지난 20세기 100년보다 최근 20년의 변화가 훨씬 빠르고 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제는 게임 체인저의 시대인데 애플은 자동차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 하면 그냥 우리는 원래 모바일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존하는 디바이스 중에서 자동차가 가장 크고 매력적인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그냥 지들 멋대로 정의를 해버려요. 자동차는 원래 기계공업의 그냥 총화다 이런 얘기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애플은 그냥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매력적인 모바일 디바이스야. 제일 크네. 그래서 우린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애플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애플이 앞으로 그 자기네들이 축적하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그 기존의 디바이스를 새롭게 정의를 할지는 저도 사실 기대가 됩니다. 경영학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했던 기술주도, 수요견인 이런 얘기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시장 경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현대자동차는 경쟁 관계의 회사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배달의 민족이 이미 로봇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언젠가 특정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어디가 인수를 하든지. 또 두 회사는 재미있게도 사업적으로 제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도동지도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시장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MZ세대들이 소비자가 되었어요. MZ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할걸요? 성향 자체가.
이런 산업 환경에서 일자리를 찾는 친구들은 지금의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니네 요즘 뭐 40시간이 아니라 뭐 35시간 얘기를 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게 좋은 시절에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 많아? 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보면 이들은 매우 예전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용 환경, 일자리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살벌한 내 성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정규직이라는 얘기도 곧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직장을 안정된 고용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면 정규직이라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정규직이 되더라도 3, 4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도가 이제 명확하게 제정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그죠 조직에 충성하는 게 충성도를 당연한 충성도의 시대였어요. 왜? 그것만 딱 지켜주면 조직이 내 삶을 다 보장해줬으니까 지금은요. 내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의 경력, 성장, 나 자신의 성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야만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장 가치에 충성을 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재상의 변화는 이미 사실 2010년 이후부터 그렇게 보수적이었다는 대기업들에서부터도 사실 시작이 돼서 스타트업 당연한 거고요. 그럼 뭐 SK그룹 스타트업 DNA 가지 인재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선발해라. 현대차 그룹도 이미 소위 서류에서 학교나 전공, 학점 이런 것들 기재하지 않는 무스펙 전형을 실험적으로 시도를 했죠. LG전자가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삼성에 밀리고 뭐 다 밀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애들은 스펙 좋은 애들이 아니라 전국 대학의 게임 동아리나 소프트웨어 동아리에 틀어박혀서 페인처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애들 찾아야 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의 얘기가 아니고요. 한 7, 8년 전부터 대기업들이 바라보는 인재상의 변화를 이렇게 봤다는 얘기죠. CJ그룹은 화려한 스펙보다 중요한 건 회사를 감동시키는 자기만의 명품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막 학력 스펙 완전히 다 배제하고 스타트업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변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의 인재상을 보면 이게 굉장히 명확한데요. 예전에 사실 제가 여기서 대기업들 그룹사들 몇 개 인재상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 삼성 겁니다, LG 겁니다. 그럼 다 믿으실걸요? 그 정도로 차별화가 없는데 스타트업들은 되게 뾰족합니다. 되게 구체적이고요. 배민 딱 4가지 제시예요. 근면성실, 세시대세 일꾼, 근검절약, 배려, 협동. 되게 재미있죠. 근데 이게 그냥 배민의 브랜딩을 위해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형의 기준에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당근마켓 볼까요? 꽤 많은데 구체적이에요. 자율, 책임, 신뢰, 충돌, 성장에 도움 주고 본인도 성장하는 사람. 이게 보통은 인재상이라는 게 좀 그 명사형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좀 쓰여져야 되는데 당근은 되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사람, 일 자체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 주도적이고 사용자 가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본인들이 당근마켓이 지향하는 서비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해서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요. 심지어 당근은요. 우리 이런 사람 싫어요라고까지도 정의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근마켓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합격을 하시더라도 오래 일하실 수 없을 겁니다를 간접적으로 사실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 지원하지 마세요. 책임감 부족한 사람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상 자체가 매우 현실화되고 재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스타트업들의 인재상을 정의하고 추구하는 인재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일을 했었던 이제 스타트업들, 최근에 이제 급성장한 스타트업들에서 일을 하신 분들 보면 굉장히 좀 그래서 재밌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가 왜 갑자기 스타트업 와서 이런 일을 하지? 라고 하는 분들. 예를 들면 산업공학과 나와서 케이블 방송 아나운서 하다가 영업 매니저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친구 이제 배민에 있었는데 배민 있다가 또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고요.
치기공과 나와서 치과 근무하다가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커리어로 보면 이분은 되게 안정적인 일을 하고 그냥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브랜드 마케팅 일을 스타트업에서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퇴사하고 이제는 1인 창업을 하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가 됐을까? 자기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치과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원장님한테 이거 좀 우리도 홍보 좀 하자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라도 그냥 내 블로그에다가 우리 치과 홍보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게 효과가 좋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블로그를 본 그때 당시 스타트업의 브랜딩 이사가 이 사람을 픽업을 한 거예요. 당신 우리 회사 가라.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있는 프로그래머인데요. 전무대 나왔고 원래 프로게이머 하던 친구인데 게임을 열심히 프로게이밍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만들지가 궁금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방송대 가서 또 코딩을 배웠어요. 현재 우리 회사 아키텍처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다양성 그리고 커리어의 다양성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들이 지금 스타트업에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채용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IT 플랫폼 컨텐츠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가 생성이 됐고 기존의 전통산업과 빠르게 융복합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있다가 다시 대기업으로 가는 친구들도 지금은 되게 많아졌고요. 대기업에 멀쩡히 있다가 스타트업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은 역시나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졌고요. 왜냐하면 신규 시장이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트렌드 변화, 산업 생태계 변화를 보셨겠지만 신규 시장 자체가 끊임없이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기존 시장이 또 확대가 되죠. 하드웨어 진화도 가속화되고 또 빅데이터, 대용 트래픽 대응하고 플랫폼은 이제 예전에는 지원하는 기능이었다가 이제는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자 절대우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스타트업은 사람 뽑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기능들은 늘어나는데 여기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균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 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직군이 프로그래머들인데요. 얘네들은 이미 저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생각을 해요. 사원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입사, 삼입사가 되게 흔하고요. IT 회사들에서는 뭐 얘가 한번 우리 회사 왔다가 프로젝트 깨져가지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오는 거 매우 환영합니다. 이 친구들도 회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을까를 보고 계속해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회사, 네이버를 3, 4번씩 그냥 다시 재입사하는 케이스도 이제는 너무너무 흔해진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와 보상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대표보다 연봉 더 받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직군이 이미 되었어요. 당연히 연차, 학력, 스펙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혹시 코딩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0년차 코딩 프로그래머보다 이제 2년차 프로그래머가 훨씬 더 나은 실력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경력과 연봉 자체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대표적인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이너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희 회사에 이제 디자인 직군들 있는데 아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역시 보면 물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실력이 더 좋으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꼭 그게 상관관계, 비례관계에 있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분들에게 더 높은 보상을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경력이 높고 낮고, 경력이 길고 짧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미 스타트업 생태계나 IT 회사들에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심지어 배민과 당근 같은 회사들은 연봉을 동결시키기도 합니다. 그걸 메시지를 주는 거죠. 동결시켜 놓고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싶으면 실력 키워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나가라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개별 역량에 따라 몸값이 양극화가 심화가 됩니다. 아까 뭐 게임 회사 얘기하면서 연봉 1,000만 원씩 올린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NC에 있을 때 NC의 리니지라는 게임이 1년에 약 6천억에서 7천억을 법니다. 게임 하나가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투여되는 개발자 숫자가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럼 인당 얼마를 벌어주는 건가요? 인당 한 20억씩 벌어주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인센티브로 3억에서 5억 주는 게 과연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 NC소프트의 인센티브 스킴은 연봉 대비 500%까지 가능해요. 연봉 1억짜리 개발자가 5억의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죠.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심지어 개발자들은 더 요구합니다. 왜 500% 캡을 씌워 더 달라. 이게 만족이 안 되면 저희 같은 회사 오는 거죠. 엠픽셀은 스톡옵션 준다. 개발자들은 이미 개인 사업자화 되어 버렸습니다. 고용형식도 파괴됐죠. 전환형 인턴제도 확대하고 이제는 검증하고 채용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공채 이런 거 이제 하지 않아요. 신입이라도 개별 인력의 우리 회사의 직무적합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입사를 시키고요. 또 스타트업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수습기간을 그냥 형식적인 기간으로 보지 않고 수습기간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수습기간에 탈락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모집도 상시 수시로 하게 되고 개별 후보자의 검증 집중도를 굉장히 높이는 쪽으로 채용의 프로세스가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의 전통적인 기업들보다 스타트업들이 채용 담당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이직의 의향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컨택해서 당신 우리 회사 올래요라고 제안하는 직무도 생겨났어요. 토스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정말 이 리크루팅을 위한 소싱하는 인력이 한 40-50명 정도 되고요. 쿠팡은 300명 가까이 됩니다. 쿠팡은 SNS나 이런 이제 채널들 통해서 자기네 회사 커리어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멀쩡히 있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생각 없더라도 일단 만나서 차나 한잔하자. 이렇게 사람을 뽑습니다. 그만큼 인재전쟁이 치열하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의 핏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류 형식도 파괴됐죠. 서류 접수 채널도 매우 다양화됐고요. 예전에 전통적인 기업들처럼 서류 양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력직들, 직군별로 경력직 모집에는 딱 연락처 하나만 쓰게끔 할 겁니다. 그거 적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일단 연락처만 줘라. 인터뷰를 통해서, 유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의 커리어 스펙이야. 당신의 커리어 적합성 우리가 판단해서 인터뷰를 할지 말지 판단할게. 그러면 너도 편하잖아. 우리도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냥 고정화돼서 생각했던 채용 절차조차도 이제는 파괴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리고 점점 대기업군으로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인재들을 필요한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가는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기업체들이 빠르게 변해가는데 지원자들의 성향은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면접 형식도 파괴되고 있죠.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류상에 당신이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전공 나왔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뽑을 때 코딩 테스트 할 거야. 그래서 당신이 카이스트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나왔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코딩 테스트에 선 못 넣으면 탈락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사실은 제시를 하는 거죠. 대부분 IT 회사들 개발자들 뽑을 때 코딩 테스트 반드시 합니다. 스펙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화상 면접, AI 면접, 대면 면접 전에 사전 스크리닝 이런 것들 통해서 서로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면접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스타트업에 오시면 아까 저희 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처럼 내가 그냥 딱 정해진 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일하는 방향성, 컬처 핏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이 사람이 개인적인 역량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맞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일하는 컬처 핏에 대한 검증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저는 반드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스펙 좋고 학력 좋고 이런 친구들이 졸업을 할 때까지 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냐면 나에 대한 고민이 없더라고요. 이만큼 내가 해왔으니까 뭐라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자격증 따고 스펙 올리고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거든요. 제가 가끔 대학 요청으로 대학교 가서 이제 졸업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관련된 상담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서울의 꽤 괜찮은 상위권 대학에서 경영학과 영어영문학을 동시에 전공을 했고 또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5개 국어를 해요. 학점이 4.5 만점에 4.3 가까이 마킹이 되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떤 일 하고 싶니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홍보실, 기업체 홍보실 가고 싶고요. 방송국 PD도 하고 싶고 신문사 기자도 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부터 취업 준비 아무것도 다 딱 내려놓고 진짜 너 뭐 하고 싶은지 다시 고민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네 모습은 엄청나게 좋은 유기농 식재료를 한 100가지를 앞에다가 널어놓고 가장 중요한 내가 무슨 요리를 할 건가를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요리사 모습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반드시 내가 가진 재료가 좋건 나쁘건 간에 이걸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드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하는 그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 이 정도로 저는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합니다. 그리고 윤리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별로 조직이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스스로를 절제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본질과 목적에 집착을 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뭔가 계속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강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이타성이 되게 강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야만 나도 성과가 나고 내가 속한 집단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는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고 그 변화에 맞게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친구들이 취업 잘하겠지라고 하는 가치관 자체가 바닥부터 사실은 크게 계속해서 지금도 변화하는 것처럼 변화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